네, 글로벌 이슈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는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김종효 연구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 들어볼까요? 네, 곡물 관련된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네, 연관이 있는 이 음식료 업종에 대한 투자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곡물 시장의 트렌드를 분석한다면 앞으로의 음식료 업종의 투자 전략을 세우는 데 좀 더 용이할 것 같습니다. 상품 시장은 최근에 급락세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곡물 가격도 연관이 있을까요? 네, 완만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달러 가격에 연동이 되어 있고 네. 곡물의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 음식료 업종에 원재료비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흐름을 분석해보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난 2012년 4월 이후부터 급등을 나타냈던 주요 원자재 가격 중 곡물 가격이 굉장히 완만한 속도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대두 정도만 제외한다면 나머지 가격들은 모두 안정적인 하락 추세를 최근에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이제 수급 쪽인데 지금 전망을 해보자면 올해 전반적으로 모두 이 생산량이 추가적으로 좀 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상이변이나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까지의 전망을 놓고 봤을 때는 올해 생산량이 대부분 추가적으로 늘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곡물 가격은 안정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의 전망이 중요할 텐데요. 어떻게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까? 근데 전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고율입니다. 결국은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수급적인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전반적인 재고율이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 재고율 상승에 따른 가격 안정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림에서 봤다시피 생산량도 늘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서 현재 지금 수요도 늘어날 것이지만 수요보단 공급이 더 빨리 늘어나는 초과 공급의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현재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이렇게 곡물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투기적인 포지션들은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ONI 지수라고 해서 기상이변을 측정하는 지수가 있는데 이런 기상이변을 측정하는 지수도 현재 중립 구간 안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품목별로 좀 보시게 되면 지금 대두 정도가 조금 늘어나는 모습이고 나머지 이 곡물에 대한 투기적 포지션들은 최근 들어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투기적 거래자들이 빠지는 것에 따라서 수급적인 영향도 곡물 가격의 안정화에는 도움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미국에서 보고 있는 전미 이 농협회에서 발표하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살펴봤을 때 주요 곡물의 파종 면적이 미국을 중심으로 또 남미를 중심으로 추가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옥수수도 늘어나고 소명이나 대두도 안정적인 그런 상세를 나타내면서 면적 증가에 따른 추가적인 수급의 안정이 꾸준하게 좀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곡물 가격을 안정시키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을 안정시킬 것이다라고 현재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곡물 가격의 하락과 곡물 가격의 안정, 이 단어 차이인데 차이가 있을까요? 이제 하향 안정화를 네. 보이느냐 아니면 지속적으로 하락하느냐인데 네. 폭락의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어느 정도 좀 안정적으로 하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음식료 업종과 접목을 시켜볼 텐데요. 한때 신고가 랠리를 펼치다가 음식료 업종은 지금 최근에 약간 잠잠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곡물 가격이라고 하는 게 이런 음식료 업종의 원재료를 제공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격의 하락은 원가 측면에서 분명히 긍정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이 곡물 선물 가격의 움직임은 원당을 중심으로 해서 2013년 하반기부터는 빠르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이 원재료를 가져다 쓰는 이 곡물업체 아니면 이제 이 음식료업주 입장에서는 실제로 원재료 가격의 움직임이 더 중요한데 원재료 가격은 약간 레깅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가격이 더 늦게 이제 실적이나 원재료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을 전망을 보시면 2013년까지는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화입니다. 그래서 원가 부분에서의 부담은 별로 없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서 음식료 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 전략은 여전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종목으로 조금 더 압축해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종목으로 보시면 우리나라 음식료 업종의 최근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가팔랐는데 네.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 수익률을 살펴봤을 때 월등합니다. 대만, 일본, 중국 그 어느 국가와 비교해 봤을 때도 한국의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고 현재 지금 음식료 업종의 PER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 시장 지수와 거의 10 정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음식료 업종의 PER이 거의 한 20배 정도.
시장 PER이 8배에서 9배 사이 너무 많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이제 시장의 일부 전략가들은 조금 위험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 업종의 움직임에서 가장 크게 자리매김했던 것은 현재 PER 40배를 받고 있는 오리온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업체별로는 조금 우리가 다른 전략을 좀 취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음식료 업종의 주요 3년간 PER을 보시면 빙그레라든지 CJ제일제당이라든지 대상, 농심, 그다음에 동원산업 이런 업체들은 아직도 시장 대비해서 비교적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들 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 전략은 저는 여전히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오리온처럼 최근에 40배 이상의 PER을 받고 있는 업체가 성장이 둔화될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주가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오리온에 대해서 우리가 좀 뉴스를 주목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업체와 해외 업체의 PER을 좀 비교해 보면 현재 CJ제일제당이 다른 외국 업체들과 비교해 봤을 때 여전히 낮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고요. 농심 같은 경우에도 낮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들의 수익이 올해를 기점으로 터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에서 고려해 보면 이들 업종의 움직임도 이들 종목의 움직임도 괜찮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들 종목에 대한 관심을 좀 높여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해외 진출에 따른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업체 중에서는 오리온보다 메일리어 빙그레를 보신다면 국내 쪽에서 보실 경우에는 농심이라든지 CJ제일제당처럼 이익의 턴어라운드가 기대되고 있는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수익률은 1분기에 나타났던 흐름보다는 네.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탄력은 줄어들 수 있다는 쪽에 무게를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탄력 쪽에서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올해 15% 음식료 업종이 급등했는데 그 단물이 빠졌나? 혹시 이 통신 쪽으로 옮겨간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현재 많이 들게 마련입니다. 음식료 업종 가운데서도 좀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데 너무 밸류에이션이 높은 오리온보다는 아까 빙그레와 농심 쪽으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김종효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